자, 지난 시간 거 이어서 가보자. 지금 이제 연립 부등식을 하고 있어. 자, 해보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항상 이런 조건은 계속 바뀔 수 있고, 이거 은근 이거랑 헷갈리는 인간들도 많더라. 이거 두 개 헷갈리는 사람들은 가끔씩 있더라. 제발 문제 좀 잘 읽어. 알겠지? 위의 말은 해당 영역 안에 정수가 5밖에 없다라는 소리야. 그 다음 아래는 개수가 5개라는 소리야. 됐냐? 그 다음 지금 이 세 문장을 은근 나름 많이 헷갈려 해. 얘랑 얘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내가 x를 저기 정수라고 안 했지? 그럼 실수 전체야. 근데 해가 5밖에 없다는 얘기 정말로 5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뭐 이런 그림인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 하나만 겹치는, 맞아? 얘는, 맞아? 다시 이거는 정수가 5뿐이다. 야. 물론 이 경우도 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아니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해는 요만큼인데 그 안에 정수는 5뿐이다 이 소리야. 맞지? 우리말로 써있다. 여기 뭐 영어로 써있어? 아니잖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문제 너무 안 읽은 거고, 이건 개수가 5개라는 거고. 되냐? 문제 풀다가 뭐 이래놓고 시험에 틀려놓고 문제 잘못 봐서 실수로 틀렸어요. 그게 실수야. 하여간 지금은 요거야. 어쨌든 풉시다. 위에 나와 있는 요 2차 부등식은 잽싸게 풀어주도록 하자. 자, 인수분해 하면서 방정식으로 내려가자. 얘 인수분해 잘 해가지고 방정식에서의 얘를 y는 이라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근을 빠르게 찾아주시고, 이제 슬슬 조금씩 줄여서 한다니 계속 연습을 했어야 돼. 얘가 마이너스 1, 여기가 4.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니까 마이너스 1의 왼쪽, 4의 오른쪽이지. 연립할 때는 괜히 이거를 또 굳이 뭐 써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 식으로 쓰지 말고, 어차피 좀 있다가 얘랑 연립해야 되잖아. 그냥 수직선에 그려. 첫 번째 거 해가 이렇게 나왔구나. 구멍인지 색칠인지만 잘 거시게 해가지고 그려라. 됐지?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거는 이건 2차 방정식 때도 했던 것들. 이게 비록 문자가 하나 있지만 인수분해 되는 거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로 이렇게 해주면 인수분해해서 저거 나오지. 맞지? 지그재그로 문자로 인수분해 가능하지. 따라서 얘도 방정식으로 바로 인수분해 하면서 방정식으로 내려가서 그래프 생각해보면, 근데 대신 여기선 이제 선택이야. 이럴 수도 있고, K가 K가 1보다 크다 작다라는 게 안 돼 있잖아.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됐냐? 그걸 이제 알아내야지. 어쨌든 지금 아래에 있는 거는 0보다 작으라 그랬기 때문에 요 사이 영역이 해가 되는 거야. 해의 범위가 되는 거야. 맞아? 여기서 맞춰. 일단 확실한 건 1에서는 올라가야 돼. 1에서, 그리고 지금은 등호 없나? 등호 없냐? 없네? 1에서 올라가야 돼. 그림 보면 알겠잖아.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수가 5가 하나 들어가야 된다는데 5가 현재 여기 있거든. 그럼 당연히 얘가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겠네. 이 그림이겠네. 1에서 K까지겠네. 오른쪽 여기서 우회전을 틀어야 되네. 되냐? 그리고 착륙시켜라. 겹치는 범위 안에 5만 들어가게 해야 돼. 어디에 착륙시켜야 되냐? 근데 착륙할 때 이렇게 뾰족한데 먼저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 위험해. 알았지? 평지에 내려와. 어디 앉아야 돼? 여기로 와야 되지? 내가 만약 그 옆에 칸 넘어가면 6도 들어가서 안 되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지금은 여기에 내려앉아야 되는구나. 구멍인지 색칠인지 잘 됐냐? 그 다음 내려앉은 사람이 누군지 이름 써. 지금은 K지만 이거 얼마든지 여기가 뭐 K 플러스 1, 뭐 2K 마이너스 3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뭐가 앉았는지도 잘 써. 지금은 그냥 K. 여기가 K구나. 됐지?
그림을 그대로 읽어. 5와 6 사이에 K가 왔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리고 이제 시험 때 다 풀어놓고 틀리는 메인 원인이 이 등호 결정이야. 등호가 어디에 붙을까? 다시 말해 등호가 붙는다는 얘기는 얘가 뭐 예를 들어 6에 올라가는 경우 아니면 5에 올라가는 경우인데 어디 붙게? 왼쪽? 아, 여기에 등호가 붙는다고? 그럼 해봐. 만약 여기에 등호가 붙었다. 그 말은 얘가 이렇게 5를 밟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 즉시 다시 이렇게 그려놓고 네가 봐. 이러면 겹치는 영역은 여기지. 5 아니니? 5 있냐 저 안에? 없지. 여기가 구멍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려앉으면 5가 해에서 빠져버려. 그래서 여기가 아니야. 여기 붙어야 돼. 됐냐? 6에는 내려와도 돼. 왜? 어차피 6에 내려오게 되면 해는 요만큼이 되고 해당 해 안에 5 들어가고 6은 여전히 안 들어가잖아. 구멍 뚫려 있기 때문에. 됐냐? 그래서 답이 이렇게. 그래서 저 구멍과 색칠에 따라 답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는 정확하게 풀어주는 연습을 잘 해주셔야 된다. 됐지? 끝까지 해놓고 다시 한번 그림 다시 그려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말 여기에 등호가 맞나? 그래서 그냥 절대로 틀리지 않도록 잘 연습하셔야 돼요. 608번 한번 더 해볼게. 이 연립부등식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몇 개냐 하는 건 거의 뭐 대부분의 학교에서 하나 정도는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높기 때문에 출제 확률이. 왜냐면 교과서에 있는 문제라 그래도 저런 식으로 등호만 살짝 변형하면 바로 답이 확 바뀌기 때문에 암기로 푸는 거 다 안 되거든. 됐냐? 첫 번째 해봅시다. 자, 이번엔 정수 개수다. 이번엔 개수야. 개수가 4개래. 좋아. 자, 일단 위에 있는 부등식부터 풉시다. 요거부터 풉시다. 인수분해 되죠? 마 3 플러스 1. 인수분해 하면서 방정식으로 내려와서 자연스럽게 그림까지 그립시다. 그래놓고 이제 y는 쪼개서 그림까지. 마이너스 1부터 3이고 부등식이 바라는 게 0보다 작아라야 0보다 작은 부분이 x축보다 땅바닥보다 내려간 지하에 있는 영역이 여기니까 구간은 알았다. 마이너스 1과 3 사이네. 그려. 바로 수직선 그려. 그리고 미리 팁을 주자면 이렇게 정수를 카운트 해야 되는 경우면 수직선에다가 나름 눈금 좀 잘 표시해라. 정수 개수를 카운트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렇게 수직선에다가 눈금 좀 써줘.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리자. 자, 등호는 저기 보면 등호 들어가 있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색칠이야 지금은. 그렇지. 그 다음 아래 거 풀자. 자, 아래 것도 저렇게 생겼지만 쟤도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죠?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인수분해 되지. 그냥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그지? 이렇게 하고 여기 x 해주면 딱딱 나오지? 따라서 얘도 이제 x-a, x-4는 0.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그린다면 근데 얘도 선택지가 두 가지지. 여기가 a고 여기가 4일 수도 있고 여기가 4고 여기가 a일 수도 있어. 찾는 영역은 얘도 0보다 작거나 같다네. 지하로 내려간 구간인 여기 사이. 둘 다 안쪽 범위네. 그치? 되냐? 둘 다 안쪽이지. 4에서는 어쨌든 출발은 해야 되네. 자, 4에서 올리자. 4가 여기 있네. 그리고 얘도 색칠이야. 자, 4에서 올라가. A. 1로 가면 안 되지. 1로 가면 해 없지. 요로 가야 되네. 됐나? 따라서 이런 관계인 거 알았고 A가 더 작겠네. 자, 그리고 들어가서 잡아먹어. 정수가 4개 들어가래.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해가 여기부터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4개가 누가 들어가야 돼. 이제 3. 색칠이라 3 들어가야 되지. 2개, 3개, 4개. 아, 이렇게 4마리 들어와야 되네. 됐냐? 그럼 착륙. 가다가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보이지? 여기 앉아야 되네. 됐냐?
여기에 앉아야 되고 끝까지 생각 잘해. 넘어가면 안 되는 거 맞아? 넘어가면 어떻게 돼? 얘도 들어가지? 맞냐? 안 되지. 좋아. 자, 그럼 여기 내려앉은 애 이름 좀 써라. 누가 앉은 거야? 여기가 4부터 A. A네. 여기에 착륙하신 분 성함은 A.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앉았으니까 요렇게. 요렇게. 됐냐? 등호 어디부터? 다시 맞춰봐. 예, 착륙하시는 분이 색칠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 앉아버리면 마이너스 1이 포함되잖아. 여기. 됐냐? 됐어? 이게 만약에야. 잘 봐. 이게 그림 잘 봐야 돼. 여기가 노란색이 만약에 여기는 색칠인데 만약에 문제 좀 이렇게 좀 바꿔가지고 잘 조작해서 뭐 따로따로 쓰던가 해서 여기가 만약에 구멍이 뚫려 있었잖아? 그러면 더 넘어가도 되는 거 보이냐? 이런 거 시험 때 잘 봐야 된다고. 봐봐. 만약에 여기에 노란 게 여기가 구멍이야. 그럼 흰색이 이렇게 더 넘어가면 해는 여기가 되는데 여전히 4개 들어가고 얘는 원래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여전히 4개 맞지? 그럴 수도 있어. 그치? 그렇게 되면 얘는 그냥 이 하얀 데는 그냥 쭉 왼쪽으로 쭉 그냥 이렇게 다 가도 되기 때문에 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여기가 구멍이었으면. 맞아? 맞지? 이게 정말 상황이 정말 너무 엄청나게 다양하거든. 그거를 다 외워서 푼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그냥 지금 이해하셔야 돼. 됐냐? 여기가 구멍 뚫렸으면 요게 여기 앉아도 되지만 이렇게 넘어가도 돼. 이렇게 가도 돼. 이래도 해는 여전히 정수는 4개야. 됐지? 됐지? 근데 지금은 여기에 색칠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얘도 해에 포함돼서 안 되는 거고. 됐지? 이런 거를 잘 생각해서 풀어주셔야 된다. 이런 게 수학을 하는 맛이지. 알겠니? 응? 자, 일단 위에 있는 요 절대값은 절대값의 정의로 빠르게 풀 수 있는 녀석이죠. 그냥 바로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자, 그럼 3-K 그 다음 3 플러스 K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방학 때 그래도 내가 몇 번 얘기해 주긴 했는데 이것도 까먹었다면 다시 한번 잘 봐. 지금 보면 양 끝 구간에 문자가 1개로 설정이 돼 있지. 문자 1개로 양쪽 끝 구간이 잡혀 있지. K라는 문자로. 맞아? 이랬을 때는 너네들은 항상 둘 중 하나를 체크를 꼭 해야 돼. 이게 중점이 일정할 때가 있어. 이거는 앞으로 고등 수학을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야. 체크해야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로 길이가 일정할 때가 있거든. 이거를 꼭 파악하고 문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됐냐? 중점 어떻게 구해? 중점 구하는 게 내가 계속 말하지만 평균처럼 구하는 거지. 너랑 나랑 키 평균 내는 법은 더해서 나누기 2야. 즉 중점 계산은 기본적으로 더 센 계산이고 길이 계산은 기본적으로 뺄센 계산이잖아. 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8이야. 여기가 8이야. 여기 길이 몇이야 하면 이건 빼야 되지. 그치? 두 개를 확인해봐. 지금은 보시면 알겠지만 빼면 뭐가 없어. 자, 만약에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한번 두 식을 뺐다고 쳐봅시다. 근데 빼게 되면 뭐 딱히 그냥 여전히 K가 살아있기 때문에 K의 값에 따라 그때그때 다른 거지. 맞아? 그러나 지금은 중점이 일정한 거 확인되냐? 중점은 더해서 나누기 2잖아. 그래서 저 양쪽 끝 구간을 더해가지고 나누기 2 계산을 해보게 되면 위에서 K가 지워진다. 맞아? 지워지고 몇 나와? 3 나오지. 지금 중점이 3으로 일정한 구간이다. 이런 거는 항상 잘 확인하고 가야 돼. 뭐가 다른데요? 당연히 다르지. 저 노란색 범위는 3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범위가 막 이렇게 막 지 멋대로 막 구간이 설정되는 게 아니라 3을 중심으로 이렇게 잡히는 구간이라고. 됐냐? 됐지? 만약에 길이가 일정한 애들은 이제 딱 간격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구간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이러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됐지? 이런 기본적인 체크 사항들이 있어, 수학에서는.
따라서 그 점 잊지 마시고 얘는 이렇게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밑에 있는 부등식은 풀리는 부등식이니까 요거는 자 빠르게 풀게 이제. 쟤는 풀면 마이너스 1하고 4, 4이네. 쟤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4, 4이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노란 애를 여기서 3을 가운데 띄게 이렇게 벌어지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됐냐? 정수 3개를. 그러니까 들어갈 때 여기서부터 범위가 여기서부터 벌어지기 때문에 정수 3개가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 눈으로 보이지. 일단 100% 이해 들어가야 되지.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균일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3개가 들어가려면 무조건 이렇게 3마리가 들어가야겠네. 됐냐? 그럼 됐지 않았어? 여기서 얘가 벌어질 건데 여기까지 가야 되네. 여기 넘어가면 안 되지. 넘어가면 1도 들어오지. 맞아? 여기까지. 아, 저 노란 애가 범위가 요렇게 닫혀야 되고 지금 여기가 구멍이네.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같은 간격으로. 실은 뭐 이쪽은 뭐 딱히 상관없지. 됐냐?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자, 착륙하신 분 이름 써라. 여기 누가 앉은 거야? 여기 누구야? 여기 누구야? 왼쪽이지? 얘야 얘. 3-K야. 3-K가 1과 2 사이에 앉은 그림이야. 됐지? 등호. 왼쪽 오른쪽. 자꾸 틀려야. 여기요? 얘가 노란 게 구멍 뚫려 있기 때문에 2를 밟아버리면 2가 빠져요. 여기 들어가도 돼. 1을 밟아도 돼. 왜? 착륙자가 구멍이니까. 이래도 1 안 들어가잖아. 됐냐? 됐지? 이게 문제 계속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만약 여기에 요 부등식에 여기에 등호가 있었으면 여기에 등호가 있었으면 그럼 여기 이제 착륙하는 자리가 색칠이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1에 들어가면 안 되지. 이러면 이제 여기지. 됐어? 됐지? 이걸 잘 이해하고 풀어주셔야 된다. 됐죠? 다음 609번. 여기 시험에 아주 즐겨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 연습 잘 해놔야 돼. 기술 연습 잘 해놔야 돼. 문제를 뭐 이것만 뭐 한 15만 번 풀면서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자신의 기술이 되게 많이 연습하셔야 된다. 자, 1번 해볼게. 자, 이번에는 해가 없다야. 그러니까 안 겹치게 해야 되는 상태야. 일단 아는 건 빠르게 풉시다. 야, 이제 이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부등식 부방그답 해가지고 제발 이 원리대로 푸는 연습해라. 해가지고 푸는 건 나 이제 슬슬 그만할게요. 알겠지? 바로 구할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프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자, 여기다 그리자. 저 위에 거를 풀면 지금 현재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구멍이죠. 저 간단한 기본 부등식은 나 이제 그냥 이렇게 결과만 쓸 거야. 그치? 계속 연습해. 그려가면서. 그 다음 아래 거는 또 잠깐 인수분해 각 봐야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아마 저거 k제곱 마이너스 16인 걸로 봐서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닐까? 그치? 맞냐? 아 근데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네. 그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할 때처럼 이렇게 부호 조작하면서 인수분해 하면 딱 나오지? 됐냐? 됐지? 그럼 얘는 지금 어떤 그림? 다행히 대소관계는 정해져 있어. K-4가 작겠지. K 플러스 4가 크겠지. 됐냐? 됐지? 그 다음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양옆이네. 됐니? 따라서 이거는 여기다 잠깐만 임시로 얘만 따로 그려보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범위가 어떻게 잡히는 거야? 구멍 뚫렸고 K-4보다 작은 쪽. 그 다음 K 플러스 4보다 큰 쪽이야. 자, 내가 앞에서 방금 전에 말했지. 지금도 양쪽의 끝 구간이 한 문자로 이루어져 있거든. 체크해라. 중점이나 길이. 지금은 뭐가 일정해? 길이가 일정하지. 지금은 중점 둘이 더해봤자 K가 안 사라져. 그지? 근데
빼면, 여기서 이걸 빼면 K가 사라지고 8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간격이 8로 고정이야. 됐지? 따라서 이거 갖다 놔서 여기다 이렇게 딱 올려놔야 되는데 해가 존재하지 말아라 그랬으니까 안 겹치게 올려놔야 되는 거야. 자, 어떻게 올려놓을까? 당연히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고 이때 여기 길이가 8이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여기 길이가 몇인데? 2부터 마이너스 3이면 여기 길이는 5니까 가능한 그림이지. 맞아? 됐냐? 저 길이가 8인 것까지 따져서 문제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 길이 체크 이런 거 잘 해주셔야 돼. 됐냐? 됐지? 됐지? 자, 그러면 이걸 식을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거야? 착륙하신 분 성함 좀 봅시다. 여기 앉은 녀석이 K 플러스 4고 여기 앉은 녀석이 K 마이너스 4야. 됐냐? 그림에 답이 다 나와 있잖아. K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K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네. 됐냐? 그리고 등호.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좋아. 들어가도 돼. 왜? 둘 다 구멍이라 올라타도 안 겹쳐. 됐지?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지. K 플러스 4가 2보다 커야 되지. 그치? 문자를 왼쪽에 써줄게. K 플러스 4가 2보다 커야 되고 둘 다 구멍이나 같은 이유로 등호 들어가. 됐냐? 그리고 중요한 거. 그래서 이거랑 여기 중간에 접속사는 또는이냐 그리고냐. 또는이라는 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만약에 또는이면 얘는 밖에 있는데 얘는 들어오고 이런 걸 또는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당연히 지금은 둘 다 나가 있어야 돼. 맞아? 그리고야. 그리고기 때문에 수직선에서 겹치는 부분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요 접속사 무시하면 안 돼. and인지 또는인지 이런 거 됐어? 절대 무시하면 안 돼. and냐 또는이냐는 이제 바로 우리 이제 다음 단원인 경우의 수에서도 아주 중요하지. 그지? 하여간. 그래서 자, 저 위에 거 풀면 뭐야? 이거 풀면 마이너스 4 넘어가면 1. 그리고 또는 아니야. 그리고야. 여기는 마이너스 2네. 즉 수직선에다 한번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동시에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온 거라 여기가 정답이 되겠네. 됐냐?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자, 일단 이번엔 위에 있는 절대값 붙은 부등식이 이제 빨리 풀 수 있는 절대값 기본 정의로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부등식이네. 됐고. 아래 거는 요거도 지금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3a랑 마이너스 a로 딱 인수분해 되지, 그치? a가 지금, 자연수네. 다행이다. 왜냐면 이게 지금, 얘도 따지면 a랑 3a인데, 이게 무조건 3a가 크지 않아. 이럴 수도 있어. 됐냐? a가 음수면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러나 지금은 자연수라 다행히 확정이네. 그럼 이제 이게 맞지, 그치? 자연수라서. 그 다음 0보다 큰 거 찾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네. 자, 그냥 그려버립시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노란색 영역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하얀색 영역이 A의 왼쪽, 3A의 오른쪽이야. 지금도 구간이 한 문자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중점도 딱히 안 일정하고 빼봤자 뭐 숫자 안 나오고. 맞아? 그럼 뭐 그냥 하면 됩니다. 됐냐? 해를 갖지 말랜다. 뭐 어떻게 놔야 될지 알겠지? 이렇게 놔야 되네. 됐냐? 부등호랑 등호 결정 그리고 접속사 결정만 잘합시다. 이래야 되고 등호는 들어가도 되죠? 둘 다 빵꾸 뚫려 있어서 올라타도 되지? 여기는 이렇게 돼야 되고 마찬가지 등호 들어가도 되고 중간에 접속사는 당연히 and 동시에 밖에 있어야 돼. 한쪽은 나가고 한쪽은 들어오면 해 있는 거잖아. 안 돼. 따라서 첫 번째 왼쪽 부등식은 이것도 그냥 수직선에 그려버릴까?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지금 A범위 찾는 수직선이야. 요거랑 헷갈리지 마. 얘는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야. 이렇게 되겠네. 됐냐? 자연수 A값 2, 3, 4가 됩니다. 됐지?
됐죠? 자, 정말 흔하디 흔한 이 삼각형의 조건 좀 잊지 말고. 됐어? 삼각형 기본 결정 조건 있지? 내가 맨날 여기 짝대기 들고 하는 거. 예전에 짱 중간 길이가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니, 그냥 뭐 확실하게 티가 안 나서 되나? 야, 이걸로 삼각형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지. 그러니까 조건이 뭐야? 삼각형 기본 조건이 뭐야? 이 짧은 두 개 더한 길이가 얘보단 커야 돼. 그지? 지금 이게 삼각형이 왜 안 되겠어? 안 되지. 당연히 이게 되겠냐? 그지? 항상 좀 저런 거 좀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딱 보고 삼각형, 둔각 삼각형 조건도 조건인데 일단 기본 길이. 저기 지금은 얘가 제일 길지. 즉 얘네 둘이 더한 거가 쟤보단 커야 돼. 이게 일단 기본 삼각형 조건. 됐나? 그 다음 둔각 삼각형 조건은 직각 삼각형부터 천천히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지.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먼저 쓰면 x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즉 직각 삼각형이 요거인 경우고, 그지? 둔각이 뭐였어? 그러니까 각도가 여기가 더 벌어진다 생각해. 이렇게 그냥 느낌 봐. 그럼 빗변이 더 확 길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둔각이 요렇게지. 반대가 예각이고. 그냥 중3 때 했던 것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부등식 두 개 잘 찾아주면 그 다음은 뭐 그냥 연립 부등식 풀면 되니까 빠르게 마무리 합시다. 자, 일단 얘를 풀어주면 x가 1보다 커야 되네. 하나. 그 다음 이거는 전개합시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여기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왼쪽으로 다 넘겨서 정리정돈 다시 한번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에 그래프 빠르게 상상해보면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는 그래프.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아래로 내려간 영역이네.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되겠네. 즉 마이너스 1과 3 사이. 아까 처음에는 1보다 크다 있었으니까 해는 여기가 되겠네. 됐죠? 삼각형 기본 조건 잊지 마시고. 저런 삼각형 문제는 저기 뭐야 교과서에도 뭐 하나씩은 다 있을걸? 됐죠? 자, 610번 611번 다 똑같이 삼각형 종류 문제야. 근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끝에 머리에 이제 뭐가 하나가 조금 더 합해져 있네. 됐죠? 자, 방금 한 거니까 이거는 내가 그냥 결과만 빠르게 쓸게. 방금 한 것이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짧은 두 변의 길이가 긴 변보다 크다랑 아까 말한 둔각 삼각형 조건 해가지고 방금 푼 것처럼 연립해서 푸는 건 똑같지? 맞지? 똑같지? 저런 반복되는 계산은 내가 안 할게. 그래서 이걸 풀어주면 해가 이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과정은 생략합니다. 됐냐? 그런데 이제 그냥 붙여놨잖아. 이 부등식이 결국은 이거랑 같다 그랬으니까 우리 지금 지난 시간인가 앞에서 한 거네. 부등식인데 결과 알고 있는 거 맞아? 아직도 지금 천천히 하시는, 천천히야 뭐야, 천천히야 안 한 거야 뭐 하여간 아직도 요쪽 하는 분들 계시지. 하여간 해봅시다. 다음 2차 부등식의 답을 알고 있으니 그대로 당연히 답을 알고 있으면 그림이 먼저 가야 돼. 무슨 그림일까? 최고차 한계수가 미지수기 때문에 두 가지 생각해야 되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어느 걸까? 왼쪽 그림이냐 오른쪽 그림이냐? 얘가 0보다 크래잖아. 이 그림이면 0보다 큰 게 여기랑 여기 아니야? 근데 해가 이렇게 나와? 이러면 옆으로 가야지. 맞아? 이 그림이어야 4와 8 사이. 됐냐? 아니, 아직도 이걸 틀리면 어떡해? 물론 이게 지금 이 문제는 아마 부호가 상관없긴 할 텐데 아니 얼마든지 부호 가지고 장난. A의 부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틀리는 문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 그림이어야 해. 그래서 현재 A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인 거 확인. 됐냐? 그럼 이제 요건 방정식으로 올라가서 얘가 이제 방정식으로 딱 내려와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두 근이 4하고 8 나온 그림 있지.
됐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 풀면서 선생님 이거 몰라도 답 나오는데요? 몰라도 되나요? 하면 안 돼. 모르면 답 안 나오게 만들 수 있고 그런 문제 앞에도 있잖아. 그리고 됐어? 찾을 줄 알아야 돼. 어쨌든 따라서 지금은 이제 결국 마무리는 여기에서 방정식 기술 써서 마무리하면 되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씁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여기서 a가 먼저 나오겠네. 32가 a분의 마이너스 16이니까 양변에 몇이야?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됐냐? 됐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b. 자, 본분수 푸는 거 이제 뭐 바로 해도 되지. 12니까 b 값은 6이겠네. 됐냐? 됐죠? 뭐 번분수는 뭐 계속 등장하면 그냥 이제 아무렇지 않게 써라. 어차피 2학기에는 그냥 밥 먹듯이 쓸 거니까. 이거 보내, 이거. 됐냐? 자, 다음. 밑에 612번 해볼게요. 1번부터 해보자. 이차함수 최대치에서 활용 이런 거 할 때라던가 뭐 하여간 처음 보는 그림 아니지. 아마 물어보는 것만 뭔가 좀 달라게 나오겠지 뭐. 자, 가로의 길이가 꽃밭이 여기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6이고 세로의 길이가 4. 간격이 x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식으로 쓸 수 있겠네. 여기는 6 더하기 2x가 될 거고 여기 길이는 4 더하기 2x다 라고 일단 이렇게까지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겠네. 물어본 거 뭐야? 길의 전체 넓이가 이렇게 되라. 그러니까 뭐의 넓이인지는 제발 문제 좀 잘 읽어. 길이야, 길이니까. 그러면 알다시피 여기 넓이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알지? 크다란 직사각형 넓이에서 커다란 직사각형 넓이에서 안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를 빼면 되는 거야. 맞지? 그치? 식으로 씁시다. 야야 다 주면 안 되지. 식으로 써줍시다. 크다란 직사각형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x 플러스 4 곱하기 2x 플러스 6에서 요 안에 있는 6, 4, 24네. 됐지? 그대로 부등식 세우시면 되겠네. 요게 이제 길의 넓이인데 요 길의 넓이가 56 이상 144 이하가 되라. 됐지? 두 개씩 잘라서 계산하면 되지? 그런데 이것도 좀 숫자 좀 깔 수 있으면 최대한 까고 갈 수 있으면 좋아. 그러니까 여기선 선택이야. 일단 두 개씩 찢고 나서 뭐 후 조작을 해도 되고 지금은 난 한 번에 해볼게. 양변에 일단 여기 중간에 거슬리는 마이너스 24부터 양변에 24 좀 더해주자. 그러면 여기가 80. 그리고 여기에서 2 밖으로 뺄 거야. 그럼 최종 4가 되겠지. 항상 활용 문제는 숫자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 클 때 숫자를 좀 능숙하게 탁탁탁 까는 것 좀 잘 하십시오. 되냐? 열어놓고 양변에 4까지 약분시켜주면 여기 20까지 내릴 수 있네. 요 안에는 이제 슬슬 전개해 줍시다. 전개는 한번 해야 될 거니까. 그 다음 여기에서 4 까면 4, 46, 42 이렇게까지 내릴 수 있네. 됐냐? 그럼 이제 자네들은 부등식을 이렇게 두 개씩 쪼개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지. 됐지? 활용 문제는 숫자를 잘 까야 돼요. 됐죠? 그래서 그 다음은 항상 이게 원래 문제가 뭘로 잡혔는지도 현재 x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도 잘 생각하면서 그림 보면서 마지막 답을 내시면 된다. 이게 지금 내가 그냥 좀 생각하고 빠르게 해보면 저 노란색을 풀면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계산은 생략 이제 저 그냥 단순 부등식이니까 노란색을 풀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고 파란색을 풀면 아마 마이너스 9부터 4. 근데 얘는 근데 너무 뻔하다. 당연히 해는 두 영역이지만 여기 음수는 안 되잖아. 지금 x가 양수인데 맞아? 지금은 여기만 정답이 되겠네. 요거만 정답이 되겠네. 됐죠? 다음 밑에 왜 또 이제 그래프 보면 또 겁먹잖아. 겁먹지 말고 제발 문제 좀 잘 읽어라. 문제 잘 읽어봐.
자, 그래프 관계식 나와 있고. 오케이. 항상 매너 있게 축은 좀 찾아주자. 축 뭐야? 두근의 합부터 알파 플러스 베타 두근의 합이 지금 6K지? 한 번 더 2로 나누면 축이라 그랬죠? 3K네. 축의 관계식은 X는 3K. 됐지? 그 다음 문제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장에 속지 마. 그림 설명하고 있는 거야. 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여기 A에서 뭐 이렇게 찍 그어서 여기 B라고 하고 꽂아서 여기를 C라고 하겠다를 말로 설명하고 있잖아. 그지? 그냥 그림 보면 알잖아. 맞아? 저런 거에 낚이지 말고.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를 잘 짚어. 뭔가 GK라는 게 세팅되어 있으니까 이게 뭘로 잡혔는지 보고, 그 다음 자네들은 이렇게 두 개. 지금은 이 두 개에 주목하면 되는 거지. 맞아? 따라서 나는 지금부터 요 직사각형 둘레 길이를 식으로 써야 되겠구나가 되는 거고, 이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 최대 최소할 때랑 비슷하게 할 수가 있지. 맞아? 문자를 추가로 더 잡아야 될까?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왜냐면 지금 보면 여기 A가 X좌표, A가 지금 Y축과 만나는 점이지. 맞아? A의 Y좌표, Y절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요 A라는 점은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A좌표를 알 수가 있지. A좌표 뭐야? X가 0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의 X좌표를 알고 있다는 사실. 그냥 맵다. 그냥 최대 최소하는 것처럼 T 하고 문자 괜히 추가하지 말고. X좌표 알잖아, 이거 0인 거. 그럼 그거는 이용을 해야지. 문자를 잡을 게 아니라. 따라서 0 집어넣으면 Y좌표가 K제곱 플러스 5네. 다시 말하면 여기가 지금 K제곱 플러스 5층이 되겠네. 여기 Y좌표가 K제곱 플러스 5네. 됐냐? 그럼 우린 이제 여기 B좌표만 구하면 되지. 왜냐면 이걸 구했기 때문에 이미 지금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구한 것과 다름없어. 세로의 길이는 구한 것과 다름없어. 가로만 구하면 돼. 가로를 구하려면 여기만 찾으면 되잖아. 그런데 지금도 잘 보면 즉 B의 X좌표를 모르는 상태지만 Y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자 추가하지 않은 상태로 B의 X좌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아니면 지금 축을 아까 구해놨지. 축을 이용해도 실은 바로 잡혀. 여기 몇이겠냐? 그냥 축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르겠네. 여기 몇이겠냐?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X좌표가 0이지. 여기 가운데가 3K야. 그럼 여기는 6K겠네. 뭐야? 그래서 그냥 축이랑 이차함수의 대칭성만 잘 생각하면 뭐 쉽게 찾을 수가 있네. 따라서 가로의 길이는 6K로 결정이 났고 6K,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방금 전에 찾은 대로 Y절편이라 K제곱 플러스 5겠네. 할 거 다 했음. 그럼 이제 저 문제에서 GK라고 설정한 거 식으로 씁시다. 둘레의 길이잖아. 저거 둘이 더해서 2배 하면 되죠. 2 곱하기 둘이 더한 거 미리 내림차순으로 이쁘게 쓰면 이렇게 되겠고, 그대로 여기 해당 부등식에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24, 64야? 되냐? 따라서 얘도 이제 적절히 숫자 최대한 깔 수 있는 만큼 까신 뒤에 두 개씩 쪼개서 부등식 풀면 되겠지. 되냐? 됐지? 됐지? 좋아.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여기가 이제 아마 첫 문제들을 보면 쌤 여기 중간고사 때 한 거 아닌가요? 맞아! 중간고사 때 2차 방정식에서 뭐 실근을 갖네 허근을 갖네 하던 거 여기서 다시 나올 거야. 그런데 중간고사 때는 예를 들면 잠깐 내가 하나 써보면 중간고사 때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거든. 잠깐 중간고사 때 해볼까? 중간고사 때는 이런 식이었어. 실근을 가져라. 서로 다른이라 하지 않았으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구나. 맞아?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짝수 판별식을 씁시다. B제곱 마이너스에서 중간고사 때는 항상 문제들이 K제곱이 사라졌을 거거든. 이렇게 딱 맞아?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2차 부등식을 배우기 전이니까 문제들이 이렇게 설계가 돼 있었을 거야.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는 2차 부등식이 아무렇지 않게 튀어나올 수가 있다고. 뭐 저렇게만 바꿔도 2차 부등식 나오겠네. 나 여기 마이너스로만 바꿨다. 그게 이제 여기 뒤에 나올 문제들이야. 왜? 이래놓고 판별식을 풀면 b제곱 마이너스 하면서 2차식이 안 사라지고 살아있는 상태로 부등식이 완성이 되잖아. 맞아? 그치? 이젠 그렇게 될 거란 소리야. 그렇게 2차 부등식이 나오면 또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부방그답은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해가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 이 원리를 알아야 풀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연습했고, 지금 이 타이밍까지 왔으면 실은 이제 요것쯤은 이제 머리에서 그려가면서 이런 간단한 부등식은 빨리 풀어야지. 물론 이거 지금 급조한 부등식이라 이거는 아마 근해 공식까지 써야 될 건데. 됐냐? 됐지? 그게 여기 초반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실근의 조건 이거는 아직 보지 마. 근데 따로 뭘 줄 거야. 여기부터. 저 여기 보면 뭐지? 중간고사 때 문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딱 겉모습만 보면 들지. 근데 맞아. 그리고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쓰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야. 대수 가면 없을 것 같아? 미적분 갈 때는 2차 방정식 판별식 안 쓸 것 같아? 계속 쓸 거야. 즉 이제는 뭐 당연하게 써줘야 되는 것들. 가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름이 없잖아. 따라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줍시다. 그리고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방금 내가 말한 대로 이제는 2차 부등식이 나와. 이렇게 됐지? 2차 부등식이 나왔으니 K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해서 빠르게 그림 상상해서, 상상하지 않아도 좋아. 이거 그리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괜히 실수하지 마시고 잠깐 2차 함수 그려서 0보다 큰 쪽이니까 양옆이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게 찾으면 되지. 됐냐? 따라서 얘를 풀면 그것도 그냥 그림의 수직선에 그려버립시다. 어차피 요놈이랑 연립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다음 2차 방정식은 허근 가져라. 뭐 했던 거 아니야. 자, 이거는 오리지널 판별식 써야 되죠.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8k, 빨리 쓸게. 8k 제곱 플러스 8k겠네. 얘가 0보다 작아야 되죠. 허근이니까. 됐냐? 계산은 좀 빨리 했어요. 그러면 또 여기도 여전히 이제 중간고사 때와 다르게 2차 항이 안 사라지고 2차 부등식이 나오니까 또 가볍게 그림 활용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0보다 작다야 아래쪽이지 마이너스 8하고 0 사이구나 하고 그림마저 이어 붙여주면 되겠네. 여기는 그리고 구멍이다. 허근이라 등호 안 들어가지. 마이너스 8부터 0까지니까 최종 범위는 여기가 되고 답은 구멍은 잘 열어서 색칠은 잘 부등호 닫아서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된다. 됐지? 막 짝대기 하나 안 붙여가지고 서술형에서 감점당해 오지 말고. 알겠냐? 그래서 그림 그릴 때 구멍 색칠 정확하게 수직선에 표시하면서 그리라고 중간고사 때도 수직선 쓸 때마다 했던 말이야. 아직도 대충 이렇게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 자, 614번도 다 중간고사 때 했던 내용들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네. 그치? 교점. 이제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단계인 2차 부등식 하고 있으니, 뭐, 이제 이 정도쯤이야. 뭐, 문제 없지 않냐? 얘랑 X축이 관계식으로 쓰면 Y는 0이지. 얘랑 만난다. 둘이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빼서 만듭시다. 둘이 연립해서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만난다. 교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얘가 실근이 있다. 중간고사 때 했던 것들. 그치? 뭐 이제는 심지어 부등식으로 위아래까지 보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이건 뭐 되죠. 됐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계속 연습하던 부등식, 방정식, 그래프, 답에서 방정식을 그래프로 또는 그래프를 방정식으로 딱 요 부분이 중간고사 이런 내용이었어. 그치? 됐지? 연결이야. 어쨌든 따라서 오케이.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줍시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실근을 가져라. 서로 다른,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이런 말 없지. 중근과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됐냐? 그럼 또 여기에서 2차 부등식 나오네. 뭐야? 삭제 지워지네? 플러스 4. 뭐 식도 이쁘게 나오네.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합차 공식 이용해도 되고 넘겨서 직관적으로 빨리 풀어도 되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앤데 0보다 커야 되니까 양옆이지. 양옆이네. 그치? 따라서 수직선에다가 잘 그려줍시다.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됐고 다음 문장 이참수는 x축 다시 말해 x축의 관계식이 y는 0 얘랑 얘는 안 만난다. 교점이 없다. 얘랑 얘가 안 만난다. 즉 얘네들이 연립해서 방정식 단계로 올라갔을 때 해가 없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되지.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 실근이 없다. 됐지? 따라서 여기는 이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해주시면 되겠네. 짝수 판별식 마찬가지로 써줄 겁니다. 요거는 요렇게 좀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 이거 제곱해서 25이고 그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하고 요렇게 좀 빠르게 풀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따라서 마이너스 4부터 6이고 구멍 뚫려 있으니까 6이야 이렇게 들어가고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됐냐? 그러니까 실은 이런 것도 이제 계속 2차 부등식 풀면서 좀 습관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그러니까 생략하지 않고 해보면 실은 얘도 이제 제대로 풀어본다면 이렇게 해서 합차 공식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림 그려서 마이너스 2랑 2에 작다니까 아래쪽이구나 하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런 것쯤은 빠르게 그러니까 마치 느낌이 비슷하지. 절대값 푸는 거랑 물론 절대값에서는 이게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거랑 비슷하게 얘는 딱 보자마자 이거구나 이런 것도 이제 뭐 잘 돼야지 뭐 그냥 여러 번 반복하면서 자꾸 봐야지. 그치? 됐지? 크다 그러면 반대로 4보다 커야 되면 이거 또는 이거구나 이렇게 했냐? 왜 4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바뀌는 거라 이 그림에서 이제 양옆이 되는 거지. 됐지? 물론 냈다 전개해서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4 하고 그냥 부등식을 풀어도 당연히 됩니다. 자,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을 줬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이 항상 성립한다. 자, 이제는 바로 가볼까? 최고 참개수가 1, 양수로 확정이고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그림은 어렵지 않게 바로 항상 떠 있어야 되는구나. 문제 없지? 등호가 있기 때문에 접하는 것까지 가능. 자, 그러면 이제 가에서 저기 부등식 방정식 그래프 답에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방정식으로 내려왔을 때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난다기 때문에 얘가 실근이 없거나 아니면 중근이다에 해당되지. 그치?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는 부분이네 지금은. 자, 판별식 씁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가 작거나 같다. 자, 이건 전개해서 착실하게 풀어주자. 마이너스 8a 4 사라지나? 사라지네. 자, 이러면 a로 묶어내면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 또 살짝 그려주면서 0과 8 작거나 같다니까 아래쪽이니까 0과 8 사이네 하고 a 범위 딱 찾아주시면 되고 됐냐? 됐지? 그 다음 2번은 저건 다시 그냥 중간고사 때 꺼내. 실근을 가진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진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라는 거 아니야? 뭐야? 짝수 판별식으로 빠르게 써줍시다. 마이너스 8a 플러스 3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 되지 않냐? 마 3, 마 1인가? 그치? 2x 마이너스 3, 2x 마이너스 1 이렇게네. 했냐?
그럼 또 이제 그림 그려서 부등호 방향 보고 또 쫙 풀어주면 되겠네. 2분의 1하고 2분의 3이고 부등호 방향은 크다네. 크다. 위로 올라가야 돼. 양날개네. 양날개. 그치? 요쪽이야. 요쪽. 양옆에. 따라서 수직선에 바로 그립시다. 2분의 1보다 크다. 아, 크다야? 아, 크거나 같다구나. 아,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색칠. 여기가 2분의 3. 그리고 아까 찾은 범위가 꽤 넓네. 0부터 8 이렇게 들어가는 범위. 구하는 건 뭐야? 아, 그냥 범위 구하래? 그럼 이제 여기랑 여기가 정답이 되겠지. 됐냐? 둘 다 등호 붙여야 되는 색칠입니다. 실수하지 말고. 자, 그럼 얘도 3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오히려 2차 방정식의 실근, 근과계수와의 관계, 두근의 합 이런 것처럼 밥 먹듯이 나오면 자꾸 나오니까 그래도 좀 잘 기억이라도 하지.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꼭 잊을만 하면 나오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때야 당연히 주요 사항이고 방학 때 했는데 이거. 근데 이제 시험이 끝나도 이제 대수, 미적분, 공통수학 2 할 때 가끔씩 나와. 그게 더 빡쳐. 가끔씩 나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잊을만 하면 한 번 나오고 나중에는 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 애야. 소위 그 깃발 꼽기라고 하는 거. 자, 그러니까 여기가 뭘 하는 거냐?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와, 중간고사 때 이후로 꽤 오랜만에 쓰네? 그러나 이건 계속 사용하고 있지.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잡혀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 가장 기본적인 거 첫 번째 뭐야? 근을 대입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치? 이거 보통 차수 낮출 때 많이 쓰지. 그치? 그 다음 근의 공식. 그 다음 판별식. 그 다음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 다음 2차 방정식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다시 한번 오랜만에 딱 나열해보자. 혈례근 개념 있지, 그지? 뭐 한 근이 1 마이너스 2i인데 뭐 실수 조건 있으면 1 플러스 2i 뭐 이런 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 계속 하지. 그 다음 다섯 번째. 아니 이것도 예시를 쓰자. 그냥 쓰는 김에 오랜만에. 이렇게 2차 방정식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느닷없이 막 이런 거 물어보면 이거 양변에 x분의 1 곱해서 풀어야 되는 거 있지, 그치? 맞지? 이런 작업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라는 작업이 있는데 나는 이걸 이 깃발 꽂기로 다 통일해서 하나로 사용할 거야. 됐냐? 2차 부등식 하나 가지고 할 것들이 이렇게 많아. 당연히 이 모든 건 이제 머릿속에 기본 장착이 돼 있어서 언제든지 지금은 뭐 4번 타이밍, 지금은 3번, 지금은 5번, 지금은 6번, 7번 바로바로 나와야 되고. 됐지? 기본기 같은 것들. 그 중에 이제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2차 방정식에 뭔가 추가 힌트를 걸어주거든. 자, 여기 예시랑 보면서 바로 가봅시다.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요 문장은 계속 하던 거야.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힌트를 준 거구나. 맞아?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특정 지점을 지정해서 5보다 크다라는 힌트를 줬을 때 그 힌트를 써먹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됐냐? 약간 그런 거라 보면 돼. 밑에 있는 이 그림을 예시로 그려왔으니 참고해봐. 그러니까 이게 뭔 그림이냐 하면 자, 요 2차 방정식을 이제 그래프 단계로 넘어가서 그림을 그렸을 때를 잠깐 보는 거야. 이 그림과 이 그림이지. 즉, 저 위에 있는 저 2차 방정식은 두 그래프의 교점을 나타내는 식이야. 맞지? 그치?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두 실근이 5보다 크다라고 돼 있거든. 이런
특별한 특징을 줬어. 서로 다른 도 붙어있지 지금은. 됐냐? 즉 이게 지금 뭐 그린 거냐면 그냥 2차 함수랑 x축이랑 그 다음에 그 위에 5라는 점이랑 그냥 있을 법한 그림을 몇 가지 예시를 들어 막 그려놓은 거야. 됐냐? 됐지? 이 깃발 꽂기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이 서로 다른 두실근이 5보다 크다라는 힌트를 뽑아내는 걸 써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쟤만 갖고 있는 특징을 뽑는 거야. 됐냐? 걔만 갖고 있는 특징을 뽑기 위해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자, 여자, 손! 이러면 이제 한 명 걸어 떨어지고. 맞아? 조건 따지는 거야. 자, 그 다음, 안경 쓴 사람 나가! 그러면 이제 또 한 명 나가고. 됐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후드티 이러면서 이제 쟤만 갖고 있는 특징을 뽑는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하려는 거야. 됐냐? 자, 여기 6명이, 대표적으로 그린 6명이 있어. 이거에 해당하는 게 지금 몇 번 그림이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 치면 얘에 해당하는 거 몇 번이야? 몇 번이야? 손가락으로 3번. 맞아. 서로 다른 두실근이 5보다 큰 그림이 지금 현재 요 그림이지. 이 그림이 지금 저 노란색 이차함수 그래프와 파란색 x축과의 교점 두 근이 여기랑 여기로 나타나는 그림이고, 일단 서로 다른 두실근, 그 두실근이 5라는 곳보다, 내가 여기다 깃발이라고 표현하거든. 여기 5 꽂힌 지점보다 큰 그림이 저 3번 그림이지. 맞아? 됐어? 이제 쟤만 갖는 특징을 뽑아내는 방법이, 다음 이걸 외워줘야 돼. 저 그림만 갖는 특징을 뽑아내는 그 방법이 판경축이라고 내가 맨날 판경축이라고 내가 맨날 앞으로 말할 거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 그림만 갖는 특징을 뽑는 거야. 됐냐? 됐지? 첫 번째, 판별식. 이 그림을 봐. 이건 이제 당연히 그때 달라. 지금은 이 그림이야. 자, 이 그림 판별식 어때? 어떤 그림이야? 서로 다른 두 점이지. 서로 다른 두실근이라 그랬잖아. 맞아?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구나 하면 떨어지는 애 누구야? 탈락자. 예를 들어 자 남자 하면은 저 떨어지잖아. 맞아? 그런 것처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한 순간 이제 그렇지 않은 애들, 예를 들어 이거 딸라. 얘 안 되지? 얘 안 되지? 이건 아예 심지어 근이 없지? 얘도 중근이라 안 돼. 됐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고 나서 그 힌트를 소중하게 자 짝수 쓰자. 딱 하면 요거는 딱 얘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지. 맞아? 그러나 아직 얘도 판별식 0보다 크지. 얘도 아직 판별식 0보다 크지. 그래서 이제 좀 더 가는 거야. 자, 그 다음 안경 안 쓴 사람 나와! 이러면서 이제 제일 다시 가야 돼. 그치? 그걸 하는 게 두 번째가 경계값.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 경계값의 부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계값이라는 게 무엇이냐? 저기 깃발 꽂힌 지점. 지금 5가 여기 붙어 있지. 5를 집어넣었을 때 이 노란 그래프에서의 부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야. 즉 여기 5를 집어넣었을 때 노란색 그래프 어딨니? 위에 있네. 맞아? 5 넣으면 플러스라는 소리네. 맞아? 따라서 지금 경계값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요 노란 그래프 잠깐만 fx라고 이름 잠깐만 붙여줄게. 즉 지금은 그림을 딱 보고 5를 집어넣으면 그래프를 보니까 위에 있구나. F5가 0보다 크구나 해주면 이게 두 번째로 걸러지는 조건이야. 됐냐? 누구 하나 또 떨어지지. 색깔 애매하네. 아까 전에 탈락이었고 얘를 함으로 인해서 얘도 떨어진다. 얘는 5 넣으면 음수잖아. 맞지? 됐지? 거의 후보가 추려졌어. 그러나 자 일단 그래서 5 넣으면 양수에서 5 집어넣으면 몇이야? 25 마이너스 60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이러면서 쟤만 갖고 있는 특징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 됐냐? 그러나 아직 얘도 지금 둘 다 만족이지. 얘도 지금 판별식 0보다 크고 얘도 지금 5 넣으면 양수야. 얘도 5 집어넣으면 함수값 양수야. 그치?
그 마지막을 결정하는 결정타가 이제 축이야. 축의 관계식을 딱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축이 지금 보면 이 그림은 축이 여기 있지. 5보다 크지. 아, 축이 5보다 크다라고 하면 드디어 얘까지 탈락. 오직 이 그림만 갖고 있는 특징은 이 셋에 해당이 되는 거지. 됐냐? 이렇게 힌트 뽑는 방법이야. 됐어? 물론 지금은 얘가 지금 축이 6으로 고정이라 지금은 여기에서 할 게 없네. 맞네. 그냥 맞네 하고 그냥 지금은 여기서 할 게 없는데 뭐 간단하지 뭐 이런데 미지수 하나 박아 놓으면 축도 관계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축이 6K네. 그럼 얘가 5보다 커야 되니까 이러면서 이제 K 범위가 여기서도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 그치? 지금은 숫자라서 딱히 할 거 없고. 됐냐? 이게 바로 깃발 꽂기라는 겁니다. 어떤 근에 대한 특정한 위치를 지정해줘. 그랬을 때 그 그림만 갖는 힌트를 쏙쏙쏙 뽑아내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은 결론 둘이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거지. 아, K가 이런 범위를 갖는구나 라는 힌트를 주는 거야. 됐지? 됐지? 이게 깃발 꽂기 해서 깃발 꽂아라 그러면 이제 너네들은 판경축 3가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냐? 됐지? 자, 그 다음 매번 이렇게 판경축 하는 건 또 아니야. 특별한 경우가 있어. 특별한 경우가 있어. 아마 다음 뒷장에 보면 나와 있을 거야. 특이한 경우. 두 실근 사이에 5가 있을 때라고 되어 있지. 이게 뭐가 특이한가 한번 봐봐. 일단 다시 아까 전에 그 후보 5명 가져와. 6명. 이번엔 똑같은 식이다. 똑같은 식인데 똑같은 방정식인데 두 실근 사이에 5가 있다라고 써있지. 몇 번 그림이야? 얘지. 두 실근 사이에 5가 있는 그림이 얘지. 됐냐? 저런 식으로 두 실근 내가 이제 가랑이 사이에 꽂힌다 그래. 이 가랑이 사이에 깃발이 이렇게 꽂히잖아. 그러면 아까 원래는 판, 경, 축 3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 3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저 그림이면 저렇게 사이에 깃발 꽂히면 이거 하나만 해도 된다. 됐냐? 왜 그럴까? 해보면 알아. 자, 경계값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 좌측에 있는 저 식을 이렇게 해서 잠깐만 얘도 fx라고 잠깐만 이름 좀 붙여주자. 그림 봐. 5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어디니 지금 얘는? 음수지. 맞아? 따라서 저 사이에 꽂힌 그림은 해줘야 될 게 경계값에서 해줘야 될 일이 f5가 0보다 작다를 해야 되거든? 야, 이거 하고 봐봐. 약간 수시 합격 같은 느낌이야. 이거 하나만 하면 다 떨어져. 야, 얘 5 넣으면 양수잖아. 이거 안 되지. 얘도 안 되지. 얘도 안 되지. 얘도 안 되지. 저거 하나만 하면 그냥 바로 얘만 갖는 특징이 나오고 끝나버려. 됐냐?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저렇게 사이에 깃발이 꽂히면 따라서 판별식 안 해도 돼. 축도 안 해도 돼. 이거 하나만 하면 이거 자체가 이미 쟤만 갖는 특징이야. 됐어? 됐지? 됐지? 그래서 5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60 플러스 K가 0보다 작다 그러면서 K가 35보다 작구나. 그러면 이게 그냥 얘가 갖는 특징하고 끝인 거야. 됐어? 요게 이제 깃발 꼽는 방법입니다. 뒤에 이제 추가 연습하라고 내가 이제 4문제 정도 이 프린트 뒤에도 붙여놓기도 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책으로 가서 책에 있는 걸로도 한번 해볼게. 그리고 잠깐 그거. 이게 이제 깃발 꽂기고, 맞아. 정확한 공식 명칭은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한 거야. 맞아? 그러면 내가 아직 이걸 설명하지 않았지. 맞냐? 이게 원래는 실근의 부호라 그래서
두 실근이 뭐 양수입니다. 두 실근이 뭐 부호가 다릅니다. 두 실근이 음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호 얘기가 나와 있을 때도 또 해야 될 일이 세 가지가 있거든. 두근의 판별식이랑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 가지고 0보다 큰 애, 작네 하는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거든. 그런데 난 너네를 잘 알지. 니들이 그냥 딱 니들도 대답해봐. 이거는 이거대로 따로 기억하고 방금 설명한 근해 분리 판경축은 판경축대로 따로 기억해서 두 가지 기술로 너가 안 까먹을 수 있으면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돼. 근데 나는 너네들이 그렇게 하면 죽도 밥도 안 될 걸 알아. 그래서 나는 이 부호 얘기도 그냥 이걸로 통일해서 쓸 거야. 됐냐? 그게 돼요? 되지. 왜냐면 내가 항상 말하지만 이건 몇 번씩 했지. 이 양수라는 건 바꿔 말하면 그거 0보다 크다라는 뜻 아니냐? 맞아? 음수라는 거는 0보다 작다라는 뜻이야. 그럼 결국 마치 아까 깃발 꽂기처럼 뭐 두근이 5보다 크다, 4보다 작다 그런 것처럼 0에 깃발 꽂아놓고 문제 풀면 똑같이 풀어도 되거든. 됐냐? 그래서 나는 실근의 부호는 원래 뭐 판별식이랑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 이렇게 해야 되고 저 근의 분리는 뭐 판경축 이런 세 가지 해야 되고 따로따로 책에도 구분이 그렇게 돼 있는데 나는 그냥 다 깃발로 통일해서 풀 겁니다. 그거 하나라도 잘 기억하고 까먹지 말라고. 알겠지? 그래서 부호 얘기 나와도 나는 다 깃발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이거 말고 지금 한 거를 먼저 하자. 그리고 부호 거꾸로 갈게. 자, 1번부터. 다음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야, 여기 문장 있지? 두 근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서 이런 특정 1이라는 지점을 딱 언급했네. 맞아?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볼 거다? 쟤를 일단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프로 옮겨서 그래프로 바꿔서 저 2차 방정식을 잠시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에이씨 지금 x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있으면서 이때 교점이 근이잖아. 교점이 근인데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1이 어디에 깃발을 꽂아야 되는지 1부터 위치를 잡으십시오. 첫 번째로. 됐냐? 어디야? 당연히 여기 써야 되지. 이래야 두근이 1보다 큰 거지. 여기다 깃발 하나 딱 박아 놓으시고. 됐냐? 그런데 지금은 아까 내가 봤던 프린트 문제랑은 다르게 서로 다른이라고 말이 안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근인 경우도 생각은 해야 돼. 둘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중근이어도 돼 지금. 중근이어서 한 근, 중근이 1보다 커도 돼. 두 가지야. 됐냐? 어쨌든 깃발 꽂은 거 확인. 됐냐? 야, 앞으로, 야, 문제 풀다가, 야, 이거 깃발 꽂기네? 그럼 이제 너네들은 바로 자동으로, 그림 그리고, 요 세 가지 하러 가면 되는 거야. 됐지? 요렇게야. 지금 메인 내용이야, 이게. 자, 판별식부터 합시다. 판별식은 이번에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요거 해주셔야 된다. 됐지? 판별식 쓰자.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겠네. 이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2차 부등식이 또 튀어나오는 것들은 잘 풀어주시면 되고. 됐나? 얘는 어차피 이 세 가지 다 연립해서 겹치는 부분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미리 수직선에다 하나씩 그립시다. 얘는 지금 자 빠르게 이거 K축이라고 생각하고 그림 살짝 이용해서 풀어주면 0보다 큰 구간이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크거나 이제 양날개 구간이네. 여기다 이제 이 수직선에다 최종적으로 다 종합합시다.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경계값 할 차례. 경계값 할 차례. 지금 경계값은 1을 집어 넣었을 때 부호를 본다 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지. 즉 지금 여기 깃발 꼽힌 지점에 1을 집어넣게 되면 노란색 그래프는 0보다 크다 확인되지? 따라서 이 노란색 관계식을 잠깐만 fx라고 놓으면 1 넣으면 0보다 크구나. 됐지? 그림 보고 찾는 거야. 1 넣으니까 함수값 위에 있잖아. 맞지? 1 넣으면 0보다 크구나. 1 넣어라. 1 마이너스 2k 플러스 k. 이거는 2차 부등식 아니네. 이렇게네. 됐지?
뭐 풉시다. 마이너스 K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3. 이러면 이제 K가 13보다 이렇게 되겠네. 됐지? 여기다 같이 그립시다. 자, 1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거야. 됐냐? 그 다음 마지막 축. 이번에는 축이 안 사라지네. 축 합시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부터 말했지만 이차함수 축은 그래서 뭔 난리가 나도 바로바로 T 나와야 돼. 축 뭐야? 두근의 합이 2K고 반으로 나누면 K지. 됐냐? 축이 K고 그림 봐. 축이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축이 1보다 커야 되는구나 하면 끝. 됐나? 축이 1보다 커야 되는구나. 1이 여기쯤 있을 거 아니야. 축이 1보다 크다. 이렇게네. 됐냐? 최종 접치는 구간은 여기겠네. 4보다 크거나 같고 13보다 작다가 되겠네. 뭐가 K가야? X 아니야. 됐지? 요게 깃발 꽂기입니다. 요게 깃발 꽂기입니다. 다음 2번. 자, 2차 방정식에 두근 사이에 2가 있다 그랬는데, 자, 이거 이번엔 그림 바로 가볼까? 그러니까 요 이차함수 그래프랑 X축이랑 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사이에 꽂혀 있다? 이거 아까 그 특수한 경우 맞지? 그리고 이러면 이건 이제 말 뜻을 봐. 사이에 꽂혀 있다. 이제 두근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지만 사이에 꽂히려면 서로 달라야 돼. 맞지? 안 써 있어도 이게 중근인데 사이가 안 되지. 중근이면. 서로 다른이라고 안 써 있지만 뒤에 문장의 뜻에 의해 지금은 서로 다르는 보장돼 있어. 사이에 깃발 2 꽂혀야 되네. 됐냐? 물론 대충 여기다 찍은 거지. 정확하게 이건 당연히 뭐 여기가 2일 수도 있고 여기가 2일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 그거 힌트는 추가로 줄 때가 있는데 그럼 그때 문제 잘 읽으시면 돼. 지금은 뭐 여기다 꽂지 뭐. 됐냐? 사이에 꽂혔으니까 원래는 판별식, 경계값, 축 다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것만 하면 됩니다. 2를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음수네요. 맞냐? 따라서 저 좌측에 있는 식을 fx라고 치면 f2가 0보다 작다 하나 하면 끝.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k 플러스 k 제곱이 0보다 작다. 요거 하나 풀면 끝입니다. 나머지 다 안 해도 돼. 됐지?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4 플러스 2니까 해는 이렇게 되겠네. 됐지? 자, 요것도 이제 중간고사 때 했던 그래프를 식으로 옮기는 것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잘 봐봐. 중간고사 기술이라 자네들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네. 자, 다음 직선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을 A, B다. 일단 두 점에서 만나나 봐. 그지? 그림 좀 그려갑시다. X축, Y축 안 그려도 돼. 위치 관계만 살려서 그려. 기울기가 1이잖아.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는 문제에 나와 있어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건 확실하게 알겠네. 됐냐? 선분 AB 위에 1,2라는 점이 어딘가 있대. 됐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중간고사 기술, 그래프를 식으로 옮겼다가 다시 그래프로 그리는 그쪽 기술 오랜만에 등장한 거야. 내가 자네들에서 그래서 그 설명할 때 처음에 했던 게 이거였지. 얘들아 방정식 풀어봐. 오랜만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 미적분에서 밥 먹듯이 할 기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거 원리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 중간고사 때 식과 그래프 왔다 갔다 할 때 했던 설명이야. 맞아? 자, 이거 그려라 그러면 이거 그리는 방법이 이제 일단 저대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둘이 연립해서 구한 두 근의 정체가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다 그러면서 요 설명했던 거 기억나지? 맞지? 맞지? 기억나지? 넌 심지어 주말에 내가 따로 해줬잖아. 그러면서 이런 것도 했어. 얘들아,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든지 변신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얘를 갖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1 고치면 봐라! 이거 저거랑 같은 식이지? 똑같은 식이지? 근데 얘를 이 상태로 찢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그림은 달라지거든? 그림은 달라지지만
당연히 변하지 않는 거. 아, 이렇게 해놨어도 얘네 연립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가면 해는 여전히 두 개지. 따라서 얘를 그리면 보나마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다? 두 점에서 무조건 만날 거고 그 교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3으로 나올 거다. 이런 설명을 했었어. 맞아? 됐냐? 지금부터 할 일이 지금 이 그림이 이런 식이잖아? 나 이제 쟤를 합쳐서 넘긴 다음에 이렇게 그릴 거야. 예언했어. 됐냐? 이거 잘 이해했다며. 왔다 갔다가 잘 돼야지. 됐냐? 나 지금부터 이렇게 그려진 이 두 개의 그림을 합쳐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갈 거야. 됐지? 안 지우고 놔둘게. 잘 따라와.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그럼 일단 두 교점의 x좌표를 알파와 베타라고 잡아줍시다. 그럼 그것은 저 노란색과 파란색을 연립해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네. 맞아? 방금 예언한 거 그대로 할 거야. 자, 넘기자. 넘겨서 정리. 됐냐? 얘를 다시 그리면 이제 그림이 어떻게 돼? 뭘 어떻게 돼? 이제 이거랑 이렇게 되겠지. 됐냐?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야? 여기가 저 알파일 거고 여기가 베타일 거야. 여기까지. 됐냐? 너 그대로 했어. 됐지? 됐지? 자, 그럼 아까 저 정체불명의 저 1,2는 뭐 쓰라고 준 거야? 여기가 x좌표가 1이잖아. 맞아? 여기 깃발 꽂혔다고 힌트 준 거야. 깃발 꽂기야. 됐냐? 됐지? 됐지? 그래프를 막 이렇게 조정하면 x값, 그러니까 y값은 변해. 그러나 x좌표는 때려 죽어도 안 변해. 됐냐? 지금 이 그림에서 1,2의 2는 실은 페이크야. 2에 집중할 게 아니라 A의 x좌표와 B의 x좌표 사이에 1이 있구나에 주목해서 그림을 잘 이렇게 옮겨오시면 된다. 됐지? 중간고사 기술 살짝 쓴 겁니다. 이 설명. 됐냐? 이 설명이 내가 그래서 그때도 말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그랬어. 이런 행위가 나중에 자유롭게 되어야 너네들이 미적분에서 미분 쪽 문제들을 어느 정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나중 가면 이 짓을 3차식 갖다 할 건데요. 그지? 어쨌든 따라서 이렇게 그림 잘 옮겼으면 이제는 깃발 꽂기. 사이에 꽂힌 거네? 경계값만 하면 되네? 1 집어넣으면 음수구나. 하나만 하면 끝이네. 따라서 A는 뭐야? 2보다 크다. 끝. 2번. 됐냐? 자, 621번에 얘는 이제 깃발이 좀 많이 꽂혀 있으니까 그래도 자 해봅시다. 1번부터 해봅시다. 다음 2차 방정식에 여전히 또 2차 방정식에 대하여 특정 깃발을 꽂고 있네. 다른 한근은 1보다 크다. 그려.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던져놓고 자꾸 막 근이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고 어쩌고 저쩌고 요짓 하는 게 깃발이야. 눈치를 까야 돼. 눈치를 채야 돼. 아이씨 뭐야.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보자. 자, 시킨 대로 보자.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한 근은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랑 어디다 갖다 놔야 돼? 됐냐?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한 근은 1보다 큰 그림. 됐지? 됐지? 자, 그럼 할 일 하자. 원래대로라면 판별식, 경계값, 축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 가랑이 사이에 깃발 꽂힌 게 하나 있지. 그럼 하나만 해도 돼. 그러나 깃발이 2개 꽂혔기 때문에 저 2개 다 확인하긴 해야 됩니다. 즉 1을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은 음수. 맞아? 근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양수인 거 확인. 깃발 사이에 꽂혀있는 그 특이한 경우는 장점 하나만 하면 돼. 대신 깃발이 꽂힌 지점은 다 부호 조사를 해야 돼요. 따라서 자 fx라고 합시다. 저 좌변에 노란색 밑줄 친 거. 마이너스 1인 건 0보다 커야 되고 1을 집어넣었을 때는 0보다 작아야 되네. 요 두 가지 해주시면 끝입니다. 됐지?
마이너스 1 넣으면 x에 넣는 거야. k에 넣지 마 갑자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k 마이너스 2 플러스 k 뭐 2차 분식도 아니네. 그러면 k 값 몇이야? 뭐보다 크다 야? 3k고 1이니까 3분의 1보다 크다. 그 다음 1 넣으면 0보다 작다니까 1 집어넣읍시다. 2k 플러스 2 플러스 k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자 이러면 k가 3 됐냐? 3분의 1보다 크고 3보다 크다 나왔으니까 겹치는 부분 잘 찾아주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접속사가 뭔지 잊지 마. 그리고야 그리고. 깃발 꽂긴 다 그리고야. 경제값 할 때도 다 그리고야. 다 동시 성립해야 돼. 따라서 이건 지금 3분의 1보다 크다 나왔고 3보다 크다 나왔는데 겹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만 정답이겠네. 됐지? 항상 보다가 헷갈리면 수직선 잘 그리시고. 그 다음 밑에 2번은 말이 아니라 부등식으로 써놨을 뿐이야. 지금까지는 말로 그냥 두근 사이에 1이 있고 1보다 크고 작고 말로 해놨다면 2번은 단지 부등식으로 써놨을 뿐이야. 지금 두 실근 알파 베타가 저 파란 그래프와 하얀 그래프의 교점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지요? 근데 그 알파 베타가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 한 근은 0과 2 사이에 있다. 부등식으로 써놨잖아 그냥. 또 갖다 꽂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야 되고 0은 여기 있어야겠네. 2가 여기 있어야 되겠네. 그리고 또 두 근 사이에 하나 꽂혔지 맞냐? 그럼 경계값만 하면 됩니다. 나 이제 계산은 안 할 거야. 니들이 해?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0보다 커야 되고 0 집어넣은 건 0보다 작아야 되고 2 집어넣은 거 0보다 커야 되네 해주시면 됩니다. 됐냐? 됐지? 이거 심하면 막 4개까지 꽂아놓고 막 그러거든. 그냥 마무리만. 그래서 요거 풀어주면 마지막에 다 풀어놓고 겹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무리만 해볼게. 위에 거 풀면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이제 이렇게 나올 거야. 수직선 이용해. 수직선. 요만큼이라도 헷갈릴 것 같으면 수직선 이용하라고. 요거만 방향이나 잘 따라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요 방향도 이제 막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며 헷갈리는 사람들 내가 이거 어떻게 보라 그랬어? 저거 화살표로 생각하라 그랬지. 일로 가라.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얘는 0에서 왼쪽으로 가야 돼. 화살표라고 생각해. 헷갈리면. 6에서도 왼쪽으로 가야 되고 3 라인 다 겹치는 게 여기네. 됐지? 시간 딱 되겠다. 다시 앞으로 가서 이게 깃발 꽂기고 그 다음 아까 내가 말했던 게 뭐? 부호 얘기도 다 깃발 처리하겠다 그랬지. 그거 한번 보여줄게. 그냥 한 가지 기술이라도 딱 잘 익혀가지고 까먹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니까 뭐 부호에서는 부호대로 뭐 따로 쓰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 안 할게. 됐냐? 1번부터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랑 교점 이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나와 있고 모두 양수다. 그러니까 바꿔 쓰기만 해. 양수란 얘기는 뭔 소리? 0보다 크다. 됐냐? 됐어. 이제 깃발해. 저것만 받아 쓰고 깃발해. 서로 다른이라고 돼 있으니까 두 점 만나는 그림 맞고 두근이 0보다 커야 되니까 0, 2 여기 써야 돼. 그냥 단지 깃발 꽂힌 지점이 0일 뿐이야. 됐냐? 그럼 해야 될 일 똑같지.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판별식 지금은 서로 다른이지. 0보다 크다. 두 번째 경계값. 좌측에 있는 식을 fx라 놓는다면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위에 있는 거, 양수인 거, 0보다 큰 거 확인되지. 그 다음 세 번째 축은. 축 뭐야? 축 k네. 축도 지금 0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네. 자, 뭔 말인지 알겠지? 됐냐? 깃발이랑 똑같이 할 거야. 됐어? 단 부호에서는
주의사항이 딱 하나 있는 게, 주의사항이 딱 하나가 있는 거, 그것만 확인하자. 예를 들어 지금 요 3번을 봐봐. 서로 다른 부호래. 이 말은 말로 쓰면 좀 길지만 한 근은 0보다 작고, 즉 음수. 한 근은 0보다 크다라고 해석하면 다시 깃발이랑 똑같은 거 알겠지? 맞지? 한 근은 0보다 작고 한 근은 0보다 크다란 소리잖아. 부호가 다르단 얘기는. 그럼 결국 또 깃발이야. 아, 0이 이렇게구나. 됐냐? 그럼 얘도 또 사이에 꽂혀가지고 뭐만 하면 돼? 0 넣으면 음수만 하면 되지. 맞지? 그런데 부호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한 가지가 있어서 요거만 좀 조심하십시오. 여기 있네. 마지막 문제. 617번. 요거만 조심해. 요거만. 자,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부호. 오케이.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는다. 알겠어. 한 근은 0보다 크고 한 근은 0보다 작다. 까지 문제 없지. 됐냐? 그래서 그림까지 그리겠지. 요건 한번 잘 그려볼게. 됐지? 그래서 그냥 부호가 다르다. 한 근은 0보다 크고 한 근은 0보다 작다. 그러면 0 여기 갖다 꽂으면 되지. 맞아? 당연히 실은 0이 여길 수도 있고 여길 수도 있고 이런 건 모르는 상태야. 그런데 부호에서는 이렇게 추가 힌트를 줄 때가 가끔씩 있어. 여기부터.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보다 크다, 뭐 작다, 뭐 누가 크다 작다 절대값 크기를 줄 때가 있어. 이때만 조심해줘. 왜냐면 원래 저 말이 없다면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그냥 0 하나 이렇게 딱 꽂아 놔가지고 아이고 꿀이구만 하면서 이 판, 경, 축 중에 다 할 필요 없이 이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맞거든? 맞아? 그런데 저 힌트가 있으면 추가 힌트 하나 딱 준 게 0의 위치가 조금 더 주어진 건데 뭘로 주어진 거냐면 여기 가운데 축을 좀 생각해봐. 지금 여기가 축이잖아. 맞아? 0이 여기 꽂히면 정확하게 이 간격이 같은 거지. 지금 그림상 당연히 요쪽이 지금 음수인 근일 거고 여기가 양수인 근일 거 아니야. 맞아? 지금 이 문장은 0을 최소 그래도 이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요짝인지 요짝인지는 추가로 더 준 거야. 니들이 문제 보고 생각해봐.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음수인 근의 절대값 떨어진 거리. 음수인 근의 떨어진 거리가 양수보다 더 멀대. 왼쪽 오른쪽 어디야? 0이 그래도 사이는 사이인데 축보다 오른쪽에 꽂혔다라는 뜻이야. 요 점만 조심해. 왜? 보면 알잖아. 이래야 음수인 근과 떨어진 거리랑 양수인 근과 떨어진 거리가 위에 문장처럼 되지. 됐냐? 그래서 부호는 이렇게 사이에 깃발이 꽂히더라도 이런 추가적인 힌트가 있으면 그럼 그때는 저 추가 힌트를 써줘야 돼. 축 뭐야? 축이 좀 더럽지만 축은 그러니까 아무리 저렇게 난리 나 있어도 축 바로 이렇게 딱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중간고사 때부터 말했지. 이게 축이잖아. 맞지? 축이 0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네. 됐냐? 됐지? 뭐 2분의 있지만 어차피 0이라 양변에 2 곱하면 2는 그냥 삭제될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 한번 곱해주면 결국 이거 풀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부호에서는 요런 경우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되고 그 외에 다 그냥 깃발 하나로만 통일해서 쓰면 돼. 그게 낫지. 그게 싫으면 부호에서는 판별식, 두근해합, 두근의 고비야 하고 따로따로 기억하던가. 실은 말만 그렇지 하는 건 당연히 똑같은 행위거든. 근데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로만 잘 기억해 알겠지.